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요금 좀 더 받자고 고속도로 대신 위험한 산길을 돌고 있는 무주진한 장수 시외버스 요금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석 달 뒤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는데 최근 초대형 유조선 발주가 늘면서 폐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각 당 경선 일정도 속속 정해지고 있는데 모두 호남권에서 경선을 시작합니다. 정읍과 남원 등 7개 시군의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감이 떨어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석 달 뒤면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적으로 초대형 유조선의 발주가 늘고 있어 폐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 선사와 수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홍콩 브라이트 오일은 초대형 유조선 5척 등 10척의 계약을 검토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센텍 마린도 2척의 초대형 유조선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두 건의 계약이 모두 성사되면 많게는 12척, 돈으로 따지면 9억 6천만 달러에 이르지만 모두 울산조선소에 배당됩니다. 앞서 연초에 수주한 유조선 4척도 모두 울산 몫으로 군산조선소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수주량이 쌓이지 않는 이상은 재가동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한두 척 가지고는 1년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최근 동남아에 정유공장 건설이 늘면서 초대형 유조선 발주가 이어지고 유럽의 그리스 선사들도 움직이는 등 세계 조선업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는 도크가 한 개뿐이지만 세계 최대 규모로 시장성이 큰 초대형 유조선 건조에 가장 적합한 조선소입니다. 전라북도는 조기 대선에서 군산조선소의 폐쇄의 부당함을 쟁점화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일감 배분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군산조선소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께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를 통해서 최대한 물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 경제의 쓰나미로 작용할 군산조선소 폐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초대형 유조선 수주를 계기로 한 국면 전환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요금 좀 더 받자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도는 무진장 시외버스 문제점, 그동안 집중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버스업체 요금 인하를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무진장 방면 시외버스를 독점 운행하는 전북고속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북고속은 그동안 요금 1,000원을 더 받기 위해 고속도로 대신 위험한 소태전 고개를 경유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회사 측에다 하여튼 변경 계획을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은 개선 명령을 내리겠다. 이에 따라 한 달쯤 뒤부터는 12개 노선 45변의 버스가 고속도로를 통행하게 되고 900원씩 요금도 인하됩니다. 7만여 지역 주민과 연간 30만 명의 이용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다음은 1,000원이면 어디요? 없이 없는 사람들은 그 1,000원이 10번이면 10,000원 아니요? 요금을 빨리 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빨리 좀 해주십시오. 전라북도는 정치권뿐 아니라 진안군 이장단까지 서명운동에 나서면서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업계와 손실 보전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도내 30억 원이 넘는 벽지노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데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최종 요금 인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시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 기미 없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주 소각장 인근 주민 20여 명은 현금 지원 금지와 감실력 축소는 있을 수 없다며 소각장 진입로에서 쓰레기 반입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주민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행정을 질타하면서 주민 감시원의 인건비 삭감 등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탄핵으로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각 당 후보 경선 일정도 속속 정해지고 있는데요. 모두 호남권에서 경선을 시작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만큼 호남 민심이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이종유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방법을 가장 먼저 확정한 민주당. 오는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현장 유세와 순회 투표로 후보 경선에 막을 올린 뒤 29일엔 충청권, 31일 영남권, 4월 3일엔 서울에서 순회 투표를 치러 대선 후보를 결정합니다. 첫 길목인 호남에서 누가 1위를 차지할지, 또 1위의 득표율은 과반을 차지할지 등에 따라 이후 경선의 판도가 윤곽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호남 민심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27일 날 호남권 순회 투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필두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새를 몰아가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로 경선 방법을 정한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경선 일정을 시작합니다. 25일 광주 전남에서 그리고 26일엔 전북에서 현장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호남권에서 기선 제압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호남만 가지고도 안 되지만 호남이 없이는 안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호남에서부터 어떻게 바람을 일으키냐, 이것이 가장 각 당의 중요한.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지사가 격돌하는 바른정당은 오는 19일 전주 또는 광주에서 호남권 후보자 토론회로 경선을 시작합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호남 돌풍으로 대권을 거머쥔 것처럼 유난히 짧은 이번 대선에서 호남 민심이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집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회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능 기부자들부터 도심 상인까지 촛불 혁명의 숨은 주역들을 김하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시 광장으로 촛불로 모이실 거죠? 사회자의 외침에 따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집니다. 넉 달간 전북 시국회의 상황실을 이끌며 집회 사회를 맡아온 유기만 씨. 가장 신경 썼던 건 정치인이나 주최 측 대신 시민 목소리가 여과 없이 반영되는 장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세대들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하게 한 연대의 경험이거든요. 그 연대의 경험으로 이제 사안마다도 유쾌한 공연 무대 한쪽에서 덩달아 손놀림이 빨라지는 사람은 수아통역사 고은희 씨입니다. 시민들의 억울함과 분노 섞인 발언에는 고은희 씨의 표정도 같이 변합니다. 농인들도 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함께 사는 세상. 젊은 수아통역사가 꿈꾸던 사회는 촛불 집회에서 먼저 펼쳐졌습니다. 농인과 청인이 같이 정보 그런 거에 대한 소외를 받지 않고 이제 함께 어울리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 아니었을까. 17번의 주말 촛불 집회 동안 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재능 기부가 이어졌고 대학생, 청소년 자원봉사자들도 무대를 설치하고 촛불이나 피켓을 나눠주며 힘을 보탰습니다.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다 나서서 같이 해주셔서. 집회 때마다 전기를 빌려준 주변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촛불 집회에 이제 동참해야 하는데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가게 하면서 뭐 조그만한 133일 동안 숨가쁘게 이어온 촛불 집회의 숨은 주역들. 이들은 최고 권력자를 심판한 2016년과 17년 촛불혁명의 원동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켜준 시민들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도의회는 학교 총량제와 역사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교육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학교를 신설하면 기존 학교 2개에서 3개를 폐교하도록 한 학교 총량제는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잘못 판단한 것이고 촛불 민심에 반한 역사 국정교과서도 폐기돼야 한다며 결의안 채택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법제화를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 채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입법화를 중앙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시의회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청년 실업이 심각한 만큼 의무 채용 법제화가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고유의 건파형 동기가 군산에서 처음으로 발굴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에서 번성한 마한과의 연관성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마치 대나무를 세로로 쪼갠 듯한 독특한 형태를 한 칼자루 모양의 청동기 유물, 테두리를 따라 새겨진 빗금과 점선 무늬와 새끼줄을 꼰 형태의 원형고리는 정교한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기원전 3, 4세기 건파형 동기로 제사장이 제사의식을 할 때 옷에 매달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유물은 2년 전 군산 선제리에서 적석 목관묘가 발견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세형 동검과 원형 덧띠토기, 환옥과 같은 유물 131점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건파형 동기는 거의 이제 그 분묘 중앙부에 거의 다 깨트려진 상태로 놓여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초기철 시대에 적석 목관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학계는 이번 유물의 발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각형이나 원형인 중국 것과 달라 청동기 문화가 금강유역에서 토착화됐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또 제사장 사후 제사독을 파쇄해못한 풍습이 유물로 처음 확인됐으며 마한 성립 이전의 집단들의 세력 관계까지 엿볼 수 있는 사료입니다. 제의를 주관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세력들을 규합했고 그 다음 단계에 마한을 성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굴을 토대로 전북에서 번성한 마한의 성립지를 익산뿐만 아니라 만경강 유역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난당했던 익산 김한균 가옥의 현판 등 문화재 7점이 반환됩니다. 문화재청은 도민속문화재 23호인 익산 김한균 가옥에서 도난당한 현판 등 문화재 7점을 경찰과 공조수사를 통해 확보했다며 이를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균 가옥은 조선 말기 양반 가옥으로 기본적인 일제강점기 상류층의 가옥 형태가 가미된 대표적인 근대 전통 건축물입니다. 완주군이 주요 농산물 생산량 예측으로 영농 규모화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도내 시군의 전통시장이 특화 발전으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올 한 해 벼와 무, 생강, 딸기 등 주요 10대 농산물의 생산량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 결과 재배 면적 4,300여 헥타르에 생산액은 1,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완주군은 전국 최초의 자치단체 차원의 생산량 예측으로 맞춤형 영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완주군의 농업 정책은 아름아름이 아닌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통해 농업 융성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원시는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으로 용남시장에 건어물과 수산물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캐릭터와 복합 문화공간 구축 등으로 문화체험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기대됩니다. 임실시장이 국토교통부의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이에 따라 추석 전 완공 계획으로 36억 원을 들여 특산품 상설 판매장을 개설하고 문화공연 공간 등을 확대해 볼거리와 먹거리, 살거리가 많은 시장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임실시장이 문화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색깔 있는 명품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상설시장은 중소기업청의 지역 선도시장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이에 따라 문화관광형 시장을 뛰어넘는 서해안 테마형 관광시장을 목표로 대표 상품을 개발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쇼핑과 관광 복합몰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새만금을 비롯하여 부안군 천혜의 관광자원과 시장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명품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제 백구 농공단지에 특장차 전문기업 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특장차 업체 2곳과 백구 농공단지에 75억 원 규모의 입주 계약을 체결해 연말까지 분양 완료가 예상되는 등
전국 최초의 특장차 전문단지 조성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농어촌 중학생들이 대학을 직접 찾아가 진로를 모색하는 자유학기제 진로 캠프가 운영됩니다. 도교육청은 서울대와 포항공대 등 7개 대학이 주관해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자유학기제 진로 캠프에 고창, 성내중 등 3개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은행원들로 구성된 금융 멘토단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금융교육 프로그램도 군산 대성중 등 14개 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소득이 일반 농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졸업생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9천만 원으로 일반 농가에 비해 2.4배, 도시근로자에 비해서도 1.6배 높았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았던 학과는 중소가축학과로 연간 1억 9천여만 원에 달했고 축산과 수산양식, 대가축학과 출신도 1억 원이 넘었습니다. 도내 어린이집 2곳이 실내 공기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어린이집과 의료기관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72곳을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 등 5개 항목의 실내 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전주와 완주의 어린이집 2곳에서 총 부유 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는 대형마트와 극장, 대형 병원 등 76곳을 골라 실내 공기질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영농기를 앞두고 지하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집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농업용 관정 240곳과 집수정 20곳의 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은 76.6%로 예년에 비해 2% 부족한 데다 올봄 강우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돼 지하수 관리가 시급합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대중국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애로사항 접수센터가 설치됐습니다. 전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해 관계 부처와의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기청은 수출이 막혀 어려운 피해 기업 지원에 당초 750억 원이었던 긴급 경영 안정자금 규모를 5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제 금산사가 산사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금산사는 이달 29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과 목요일 1박 2일간 총 8회에 걸쳐 선착순 성인 100명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시킵니다. 수요일에는 마음치유 콘서트를, 목요일에는 사찰 음식 체험과 걷기 명상 등을 진행합니다. 무주군이 다음 달까지 반딧불 축제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공모 자격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관광객 중심의 체험 체류형 야간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무주 반딧불 축제는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미국 인디 영화의 거장 짐 자무시 감독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모레부터 22일까지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상영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은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100년의 비밀을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강현덕 작가 개인전이 오늘부터 19일까지 교동 아트 스튜디오에 마련됩니다. 평생교육기관인 풀립문화센터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공예전을 갖습니다. 시민들이 모은 전주 기록물 전시회가 전주시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이홍렬의 열정과 행복 찾기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김제시 보건소는 오늘 건강하고 준비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합니다.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는 내일 55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주시가 피파 U20 월드컵 기간에 전주를 찾는 외국 선수단을 응원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완주군은 모레까지 취약계층과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정읍과 남원 등 7개 시군의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임실 10도 등 9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져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 전망이어서 선박 운항에 주의가 요구됩니다.